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동네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캐나다한테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이러고 있고요. 기후변화는 사기다 이러면서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재탈퇴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는 왜 맨날 동네 깡패처럼 굴고요? 사람들은 왜 저런 모습에 영광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요인은요,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안 좋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게 미국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는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유럽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 같고요. 중국은 GDP가 세계 2위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청년 실업률도 높다고 하고요. 매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본은 80년대 전성기가 지난 이후에 좋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다, 내수가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좋았던 건 미국이긴 하거든요. 많은 돈이 미국으로 몰렸기 때문에요.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매우 많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내수가 문제예요. 제조업이 무너지면서요, 미국도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속된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사실 월급쟁이들의 월급은 별로 오르지를 않았으니까요. 일자리도 임금이 높은 일자리는 대부분 없어지고요. 일반 서빙이나 단순직들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미국이 계속 했던 행동이요,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이 양적 완화는요, 그냥 시장에다가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늘어나고 경제가 나아지겠죠.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티가 조금 덜 나요. 다른 나라에 많이 흘려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이 적죠. 근데 이것도 좀 적당히 풀어야죠. 너무 풀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간 거잖아요. 결국 미국도 돈이 부자들한테만 몰린 거죠. 분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지금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짓말은 매우 많이 하지만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만 살리면 되지 트럼프는 왜 이렇게 다른 나라를 협박을 하고요, 동네 깡패 같은 짓을 계속하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트럼프 방식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매우 많은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실패를 매우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 나갔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트럼프는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내놓았고요. 거기에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써놨어요. 트럼프는 협상을 할 때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본인이 쓰는 방법을 써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맹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협상 전에 상대방을 위협하고요, 길을 꺾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 지금 그린란드를 내놔라,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저런 거죠. 그러면 저렇게 협박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뭘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A라는 사람이 다쳤거든요. 근데 B라는 사람이 합의금으로 1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1000만원 내놔 이렇게 크게 질러버린 거죠. 그러면 B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 사고에 1000만원이냐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중요하게 계약을 하러 가고 있었는데 너랑 사고가 나서 계약도 못했고 목도 너무 아프고 해서 손해본 게 너무 많다, 나는 최소 100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랑 타협을 해서 300만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상대방은 1000만원을 줄 줄 알았는데 300만원을 주니까 싸게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A라는 사람은 100만원을 받을 거였는데 200만원 더 받아서 사실 300만원을 받은 거잖아요. 결국 200만원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는 좋게 말하면 유연하게 태도를 바꿔요. 나쁘게 말하면요, 본인이 말한 거 안 지켜요. 필요에 따라서 입장이나 태도를 수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죠.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중국한테 어떻게 할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되고 나서 지금까지 중국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트럼프 일기 때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병균 만든 거라고 그렇게 맹비난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중국한테 으르렁 됐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매우 평온해 보이죠. 근데 다른 쪽에다가 나를 세우고 있잖아요. 일단 EU 전체한테 뭐라고 했죠? EU에서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한테 벌금을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죠. 유럽, 너네 잘 생각해봐야 된다. 너네들 사실 이거 세금 받는 거야. 애플은 미국 기업이야. 건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콜롬비아에 난민들 돌려보내겠다고 하니까요. 콜롬비아에서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 이러면서 안 받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관세를 폭탄으로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콜롬비아는 9시간 만에 꼬랑지를 내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끝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이 되니까 별로 관심 없죠. 거기다 트럼프 일기일 때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될 때는 사실 가상화폐를 전략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손정희 씨가 투자단을 만들어서요. 4년 동안 700조가 넘는 금액을 AI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죠. 이때 트럼프 행동 보셨어요? 아주 두 손 모아서 공손히 보고 있었죠. 전 트럼프가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공손히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돈 많이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매우 공손해지죠. 어떻게 보면 진짜 저렇게 계속 바뀔 수 있는 게 장사꾼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거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뽕이 찰 수밖에 없죠. 이후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뽕이 찰 수밖에요. 결국 나라의 이득이 되면 본인의 자존심은 내려놓는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항상 이득이 나는 쪽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국내 정치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이게 남의 나라 정치 이야기는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는 하다 보면 감정이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럽기는 해요. 어쨌든 트럼프는요, 이렇게 본인이 한 말을요, 시도 때도 없이 뒤집어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라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전문가나 참모의 말을 듣기보다는요, 항상 본인의 촉이나 감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화당에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요, 트럼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나이도 80대에 가까워진 양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사람 성격이다 보니까 안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기후 위기는 사기다 이러면서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도 기후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는 있을 거예요. 다만 미국의 석유나 가스 같은 자원이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걸 텐데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사람들은 사우디가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해요. 이건 뭐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사우디의 1.5배를 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앞서 있어야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세계 기후는 위기다 이런 말이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요. 근데 지금 현재 환경오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긴 하거든요.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석유가 싸다 보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은 알겠는데요. 뭐 사실 트럼프의 입장이죠.
근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한 거를 보면요,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인데요, 원래 트럼프가 여러 명이 모여서 뭐를 진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단둘이 이야기를 해야 뭔가 협상을 하거나 진행을 해볼 텐데요, 뭐 그래야 협박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달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 명이서 이야기를 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결국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만나서 해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에서 계속 탈퇴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같이 뭐 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트럼프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말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다만 트럼프가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저런 말을 하고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공부가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트럼프를 좋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우방이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방이 없죠. 우방이던 우방이 아니던 다 협박하고 난리치고요. 맨날 거짓말하면서 자기 말 맞다고 빡빡 우기잖아요. 거기다 힘까지 세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근데 전 사실 지금의 미국 상황을 좋게 만들 그런 방법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돈을 뿌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700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손정희를 끌고 왔잖아요. 국가에서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언론에다가 굉장히 많이 흘렸죠. 언론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해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제조업하라고 협박하고 있죠. 미국에서 제조업을 안 하면 관세 올리겠다 이러면서요. 어쩌면 미국 제조업이 죽은 걸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분명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확실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너져 내린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미국은 돈 찍어서 뿌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건 바이든 때도 똑같았거든요. 절대 돈 찍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와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돈을 찍어서 뿌리면요, 물가 더 오르죠. 근데 바이든은 그때도 돈 찍어서 뿌려댔단 말이에요. 왜요? 본인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요.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좋아 보여야 됐거든요. 근데 트럼프 1기 때는 코로나니까 돈 뿌린 게 이해가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그걸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돈 뿌린 걸 수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트럼프 때보다 바이든이 돈을 더 뿌렸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이유죠.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힘든 거요, 다 바이든 때문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서요, 돈은 뿌리지 않으면서 이득은 챙겨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좀 들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중산층이 죽은 걸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그동안 다른 나라는 죽어나겠죠.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될 거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